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목표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성질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뭐 그냥 부등식의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먼저 부등식의 성질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빼더라도 양의 수를 곱하더라도 양의 수를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맨 첫 번째 성질입니다. 맨 위에 거는요. 사슬 법칙이란 놈인데요. 체인 룰이란 놈인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양변의 양의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는 상관없고 양의 수를 곱하거나 양의 수를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아니한다. 전부 다 중1 때 배운 성질들입니다. 이것 그리고 물론 음의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라는 것 또한 들어있고요. 아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두 개가 등장하시는데요. 3번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됩니다. 빼가지고 양수면 앞에 놈이 크다. 빼가지고 음수면 뒤에 놈이 크다. 그런 성질이 되겠죠. 대수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부등식의 크다 작다에 대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은 부호에 대한 성질. 같은 부호라면 곱도 양수, 나눗셈도 양수, 또는 뭐 거꾸로 나누는 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서로 다른 부호라면 곱하면 음수, 물론 나누더라도 음수,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누면 또 음수가 된다라는 성질. 이것 또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배운 내용들이네요. 그것이 그냥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 성질들을 이용하면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성질들을 이용하면 1차 부등식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AX가 B보다 크다의 해법. 뭐 쉽죠. 그냥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1차 부등식일 거니까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1차니까 A는 0이 아니셔야 될 겁니다.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B를 뺀다,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고 양변을 나눠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를 거니까 A가 양수라면 지워버리고 여기서 새로 표현합시다. A가 양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양변을 A로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양수라면. 그리고 A가 음수라면 부동의 방향은 뒤집어지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면 반드시 그 해는 이런 모양새. 저는 이것을 유일근 형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유일근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부등식이요? 1차 부등식인데 이제는 부등식 AX 더하기 B, AX가 B보다 크다의 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차란 말이 없습니다. 1차란 말이 없으니까 문자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법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문자 X 앞에 있는 개수 A가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 등에 따라 가지고 A가 양수라면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좀 지워내겠습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총 세 가지로 여기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워버린 다음에 삭제가 돼버리면 자, 이 케이스는 총 이런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삭제해버리면 여기까지는 상관없죠. B를 넘긴다 하더라도 부동의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총 3개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되겠죠. 즉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 해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A가 음수라면 A를 나누는 순간 부동의 방향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양수 또는 음수라면, 즉 1차 꼴이라면 무엇보다 크다 또는 무엇보다 작다 등과 같은 이런 유일근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이제 A가 0이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A가 0이 되어버리면 A에다 0을 막상 넣어보면 모양새가 이거잼플. 예를 들어 본다면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2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2는 0보다 크다. 이런 해는 어떻습니까?
x에 뭘 넣더라도 이건 0 될 거니까 이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겠네요. 즉 a가 0이면서 b마저도 양수라면, 이것마저도 양수라면 이거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a는 0 되시면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경우, 즉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가 0보다 크다. 과연 성립 가능합니까? x에도 뭘 넣더라도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이 음수가 돼버린다면 0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지어 놓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이런 꼴의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a입니다. 2a가 0만 아니라면 어떤 형태를 가진다? 유일근 형태를 가지는데 a가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a가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이상한 꼴의 해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빠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a가 0이 아니라면 유일근 형태고 a가 0인 경우에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다가 되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해석을 이렇게 해볼 겁니다. 자, 이쪽을 살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푸는 과정이었을 거니까 이번에는 이 방정식을 저는 이제 함수론으로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함수론으로 한번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함수를 이용하면 좌변을 y라고 두고요, ax 더하기 b가 되고 우변을 y라고 두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러한 이 y가, 좌변의 y가 우변의 y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공간 좀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이거는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이쪽 좀 지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걸 풀 건데 이 부등식,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큰, 즉 y값이, 함수값이 이 y값보다 크다인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막상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새죠. 이것도 이런 모양새, 축을 그냥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a가 0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되겠죠. 1차 함수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도 만나는 이런 양상이 되고요. 이곳에서 a가 좀 조금 지어 놓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 좀 지어가지고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되고, y는 0이라는 라인은 내나 이 라인이 될 겁니다. 이것이 y는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도, 이 y는 0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부분 보면 이만큼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범위로 본다면 이것보다는,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얘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직선보다도, 즉 x축보다도 더 위에 있네요. 따라서 이 부분 만나는 점이 얼마냐? 얘가 0 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경우는 x는 크구나,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건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제 이 직선이, 제가 좀 지웁니다. 좀 지워버릴 건데요. 빨리 지워지는 거 봅시다. 예, 다 지워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워졌는데 이번에는 이 직선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y축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범위는 내나 이 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 범위가 될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도 왼쪽, 이 범위에서는 이 직선이 y는 0보다 더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해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x는 작다가 됩니다.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이제 a가 0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직선의 모양새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복사해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이런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 개를 더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이제는요. 이제 a가 0 되는 케이스니까 이 경우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이 경우 다 지워버리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냥 그려놔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if a가 0 되는 경우를 한번 그려보면요. a가 0 되는 경우는 그 경우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기울기가 0일 거니까. 이 경우가 바로 뭐라고요? a는 0이면서 y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 b는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보다도 다 위쪽에 있을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구나. 해는 죄송합니다.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즉 기울기는 0인데 기울기는 0은 똑같은데요. a는 0인데 만약에 y절편이 0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작거나 같다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x축보다 더 큰 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는 해가 없다.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함수론으로 풀어봤습니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순간 적어도 이쪽 되거나 이쪽 되는 크다 작다의 회가 발생하게 되고요.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이렇게 팽팽한 직선들이 돼가지고 y절편에 따라서 위쪽에 있거나 또는 아래쪽에 있거나 할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위쪽에 있다. 모든 x값에서 다 위쪽에 있다 해서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 아래쪽에 있으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함수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문제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삭제하면 또 나타나겠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만약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example 무엇이 있느냐? a-1x 더하기 예를 들면 b 더하기 2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항상 승립하더라. 모든 x에 대하여 이것이 승립하더라 라고 본다면, 항상 승립하려면 해가 삐딱하죠. 유일한 형태가 아닐 거니까 이거는 0이 되고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것이 만약에 y는 0이다. 우변의 y는 0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변의 함수가 더하기 b 더하기 2라는 함수가 항상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되면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언제나 내려갈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1이 되는 수밖에 없다. 직선 스스로가, 이건 직선이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서야 되겠구나. 즉 a 빼기 1은 0 되셔야 되고, 그리고 y절편 b 더하기는 0보다 붕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등호가 있을 거니까. y절편이 약간 위쪽에 있으면 되겠다. 같더라도 성립하니까 0도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여기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한 번 더 쓰면 a는 1이시고요.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수론으로 이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해를 함수로 접근할 수 있다면 함수를 해결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내는 두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함수로 접근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들은 함수론으로 1차 부등식을 해결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론으로 부등식의 사칙 계산입니다. 부등식의 사칙 계산은 뭐 별 내용들은 없고요. 부등식의 사칙 계산은 무엇이냐? 다 지워버릴까요? 자, 부등식의 사칙 계산은 뭔가 하면 x가 a에서 b 사이고 y가 c에서 d 사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 부등식끼리 변변 더했을 때, 변변 더하더라도, 얘를 더하더라도, 그럼 x 더하기 y 보면은 작은 것 두 개 더한 게 작고 제일 작고 큰 것 두 개 더한 게 제일 클 겁니다. 이거는
상식선에서 즉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 두 개 된 게 가장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해준 것이 제일 작고 제일 크다. 두 개를 뺐을 때는 언제가 제일 작느냐? x가 엄청 작을 때 x가 제일 작고 a가 되고 b는 y는 커졌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크로스로 a에서 d를 뺀 것이 제일 작고 그럼 제일 클 때는 x는 크게 b를 잡고 y는 작게 c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된 결과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이것이 제일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작고 큰 것끼리 곱했을 때가 가장 큽니다.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작을 때는 x는 작게 y는 크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쪽에 거꾸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했을 때나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곱했을 때나 두 부등식을 곱하거나 두 부등식을 나눴을 때는 언제나 이것이 양수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음수인 경우는 이곳에 음수가 섞여 있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한 개 들어본다면 이곳에서요. 제가 삭제를 해놓고요. 이런 예를 한 개 들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고요. y도 마이너스 1에서 예를 들면 0 사이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경우에는 자, 제일 작은 거 곱한 게 제일 작고 큰 거 곱한 게 제일 크고 뭔가 이미 틀려버리죠. 곱하면 하더라도 이렇게 곱해가 제일 작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있는 경우는 깨진다. 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봤자 거의 쓸모없는 놈들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내용. 이 네 가지를 모두 곱해보는 겁니다. 이리도 곱해보고 이리도 곱해보고 이리도 곱해보고 이리 곱해서 제일 작은 놈. 마이너스 2가 제일 작네. 그리고 이리 막 네 가지를 다 곱했을 때 제일 큰 놈은 1은 1 되겠네. 이때가 제일 크다. 이것은 성립은 하지만 거의 써먹을 곳은 없습니다. 얘를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로 소개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항상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고 큰 것끼리 곱한 게 제일 크다. 어느 경우에 양수인 경우에 성립한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은 더더구나 안 되는 게요. 보십시오.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y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이래 되면 y분의 x는 최소처럼 y분의 x, y분의 x, y분의 x, y분의 x 이리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일 작은 경우가 어느 경우냐?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제일 큰 경우는 1이 됩니까? 근데 이미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왜 이미 깨져버렸느냐? x는 2분의 1이고요. 이 사이 들어있죠? y는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y도 그냥 2분의 1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만 넣지 말고 y는 거의 한 1 정도만 넣어볼까요? 아니죠. x가 2분의 1이면 y는 한 8분의 1 정도 넣어볼까요? 8분의 1분의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4가 되거든요. 2분의 1이 8분의 1의 4배가 될 거니까 y분의 x는 4. 이미 범위도 넘어버리죠. 다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이미 말도 안 되게끔 이 안에 0이 있거든요. 0분의 x 이미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통으로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처럼 그냥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넣는다는 것은 나눗셈에는 더더욱이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분모가 0 되어버리면 약간 곱셈에서는 성립은 하긴 하지만 거의 쓸모가 없다.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은 양수인 경우만 이 부분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크로스로 나누고 이도 크로스죠. 뺄셈은 크로스, 뺄셈과 나눗셈 크로스, 덧셈과 곱셈은 직진해서 내려온다라는 성질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언제나 성립하고 이 두 개는 어느 경우에 이거는 A, B, C, D가 모두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런 한계를 가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등식의 사칙 계산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봤자 이 부등식의 사칙 계산은요.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경우들이 있다. 그걸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개 보여드릴 거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수업에서는 보통 설명을 좀 바쁜 경우는 설명을 빼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 위험하냐 한번 보여드리겠게요. 이 부등식의 사칙 연산은 아주 좀 러프하다. 아주 좀 거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y 빼기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움직입니다.
y 더하기 x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변변 만약에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변변 더해버리면 2y는 더했은 경우에는 작은 것끼리 더하면 제일 작고 큰 것끼리 더하면 가장 큽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이겠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부등식을요. 이번에는요.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y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고 해서 제가 변변 한번 더해서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변변 더했으니까 이번에는 변변 한번 빼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빼버리면 크로스로 되죠. 그래서 뺐다 하면 y 없어지고 이런 두 개의 순서를 좀 바꿔 놓읍시다. 네, 됐죠. 약간 이거는 덧셈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뺄셈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있다면 똑같은 식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쓴 겁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서 위에서 밑에 걸 빼버리면 y 나가지고 2x가 되었을 겁니다. 가운데는 2x가 되고 얘는 사이가 됩니다. 크로스로 빼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이고요. 크로스를 빼주면 플러스 2가 되었을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네요. 자, 이게 답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거 둘 다를 만족하는 놈은 다 성립하느냐? 예를 들면 x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x는 1이라는 놈과 그때 y는 1을 제가 만약에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들어있고 이 들어있으니까 1을 넣어주면 y 더하기 x는 2인데 이미 넘어버리죠.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답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값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y값을 언제나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성립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 연립 부등식을 반드시 만족하는 해는 x는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y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은 맞긴 맞지만 여기 있는 조합 하나와 여기 있는 조합 하나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1,1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연립 부등식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해는 분명히 아니다. 사실 이거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놈을 여러분들 교화 과정 없지만 부등식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연립 부등식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약간 이것은 이 부등식의 4층 연산은 어떻게 하다? 아주 러프하다. 루즈인데 이거는. 아주 거칠다. 따라서 항상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을 풀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향후 제가 연립 부등식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등식에서 우리는 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으로써 일단 우리는 총 2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고요. 3가지죠. 그리고 1차 부등식 또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해를 구하는 2가지의 원리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나 함수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칙 계산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한 개만 더 풀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등식을 풀 거냐 했더니만 이 문제 한 개 풀어볼까요? 얘의 해가 2보다 크다일 때입니다. 그러면 얘의 해는 자, 쭉 본다면 250번 문제입니다. bx는 작다. 얘를 넘겨도 됩니다. a 더하기 b. 문제는 이제 b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요. 해가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 말은 b가 0이 아니었다는 거죠. b가 0이면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그런 꼴이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러면 b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x가 크다로 바뀌었을 거니까 b는 우리는 이미 음수임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b를 나누면 x는 b분의 이쪽도 b로 나누고 이쪽도 b로 나누는 대신에 부동의 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2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b분의 a 더하기 2는 2가 됩니다. a 더하기 b는요. 곱해주면 a 더하기 b는 2b가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b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들어서 a 자리에다 b를 넣음으로써 이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러면 a가 b니까 bx 더하기 a가 b니까 2b 더하기 b는 0보다 작다. bx는 작다. 2b가 더하기 b는 3b니까 3b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양변을 b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가 이미 음수란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b로 나누는 대신에 부동의 방이 바뀌겠죠.
그러면 b분의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우스 함수는요. 이 가우스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영상을 달리해서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1차 부등식의 성질과 1차 부등식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거 한 개만 그냥 더 설명하고 끝을 냅시다. 연립부등식은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푼다. 수직선 위에서 푼다. 여러 개의 1차 부등식이 쌍으로 묶여있는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하고 각각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시면 끝입니다. 한 개만 딱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연립부등식인데요. 쌍으로 묶여있죠. 한 개만 푼다면 이 각각을 풀어주십시오. 작거나 같다. 6쯤 되었을 거고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만큼은 2x는 크다가 되고요. 얘를 넘기고요. 얘를 넘겨주면 3-11 마이너스 8쯤 되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는 겁니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립된 부등식은 쌍으로 묶여있는 부등식은 각각의 해를 구해 수직선 위에 표시하고 그 공통된 부분을 구해줌으로써 해를 언제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문제를 제가 한 개를 더 풀어본다면 어떤 걸 한 개를 풀어볼까요? 어떤 걸 한 개를 풀어볼까요? 이 해를 한번 59번 문제를 제가 풀어본다면 이거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왔으니까 연립부등식을 풀어봅니다. 한 개를 먼저 풀면 3-3x는 작다. x-5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4x는 크다가 되었습니다. 넘겨주면 8.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 한 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x-3은 작다.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2x는 작다.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a 더하기 3. 따라서 x는 작다. 양변을 이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 안 바뀝니다. 자, 이 두 개의 해를 동시에 표현할 건데요. 하나는 2보다 크다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무엇보다 작다인데 해가 4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 부분이 2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다가 되고 이게 바로 뭐다? 이 해가 4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 4가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3은 1을 퉁 곱해서 8. 따라서 a는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립부등식의 해법이 됩니다. 쉽죠? 산립부등식의 동일한 말이죠. 해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두 개를 표현하면 하나는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그러면 하나는 무엇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공통인 해가 없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요. 이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연립부등식까지 했고요. 이것도 똑막 풀고 싶긴 한데 이거 한 개 한번 풀어볼까요? 말까요? 이것도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관계를 구하라라고 되었을 거니까. 자, 요로마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줍니다. 3x를 넘기면 3x는 작거나 같다. 이걸 먼저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방에 제가 풀겠습니다. 이건 복잡하게 끌고 가지 말고요. 양변에 a를 뺍니다. 마이너스 이런 마이너스 2a에서도 a를 빼주시고 여기도 a를 빼고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 a. 더하거나 빼서는 부동의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a 되고 이 값은 날아가면 마이너스 3x가 남고 가운데는 4a에서 a를 빼면 3a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나 같고 3a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온 이걸 먼저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3을 나누면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부동의 방향 바뀔 거니까. 그러면 a로 갔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해를 구했고요. 두 번째 해는 자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이거는 뒤쪽에서 나오지만 이거는 외워서 풉니다. x-1은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b 사이입니다. 따라서 x는 1을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1에서 b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두 개의 해를 구했습니다.
두 부등식을 각각 풀었으니까 얘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건데 해가 없고 싶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었고요. 이걸 먼저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사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b 더하기 1에서 b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걸 조금 제가 바꿔 놓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이쁘게 쓰면요. 이런 식으로 바꿔 놔도 됩니다. 1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 더하기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제가 이게 말고 옆에다 살짝에 한번 표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겹쳐 봅시다. 이거는 1을 중심으로 x란 놈은 1에서 b만큼 빠진 놈, 이 위치가 아마 1 빼기 b가 되고 1에서 b만큼 더한 놈, 이 위치가 1 더하기 b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센터 1을 중심으로 1 빼기 b에서 1 더하기 b 이 사이다가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센터가 얼마라고요? 이 요마의 센터는 0입니다. 그럼 얘의 센터는 1이니까 어디 1이 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을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해가 겹치는 해가 없겠죠. 이 위치가 1 빼기 b고요. 이 위치가 1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a와 1 빼기 b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a보다는 조금 1 빼기 b가 크면 되겠네요. 같으면 근한계가 발생하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1보다 작다라는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걸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좀 쉽게 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적인 모양새 수직선 위에다가 해를 다 표현하십시오. 얘의 센터는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a, 얘의 센터는 1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a였다, b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쉬워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연립부등식까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